제가 정말 기대했었던 LG 톰프리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버전이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노이즈 캔슬링, 레이턴시의 변화, 통화 품질도 자세히 다뤘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아무리 세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LG전자에서 얼마 전에 꽤 괜찮은 튜닝을 보여준 이어폰을 선보였었죠. 바로 여기 있는 톰프리라는 모델이었고, 정확한 모델은 HBS TFN6라는 모델이었어요. 자, 이 제품을 리뷰한 거는 여기에 영상이 있는데, 제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렇게 귀에 착용을 했을 때 이어폰 구조에 따라서 소음이 감소하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최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귀에 압력이 별로 걸리지 않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탑재된 모델 나오면 대박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출시된 HBS TFN7 이 모델이 6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만 추가된 건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건데 그거 외에도 진짜 많은 것들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톰프리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라인업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모든 톰프리의 디자인은 글로시 화이트와 매트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이번 리뷰에 소개해드리는 이 TFN7 모델이 가장 상위 모델이고 가장 기능이 많은 제품이에요. 전체 라인업으로 보면 노이즈 캔슬링이나 무선 충전, UV 나노 케어 등 일부 기능을 빼면 뺄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긴 하는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된 이 TFN7 모델은요, 케이스부터 이어버드까지 기존에 있는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디자인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눈으로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먼저 케이스는 기존엔 여기 LED가 하나가 있었고, 이 LED 하나로 충전 상태를 알 수 있었다면 충전 상태와 UV 나노 작동 상태를 따로따로 알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UV 나노 기술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선으로 충전 중일 때만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여전히 무선 충전 중에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선 충전을 하게 되면 UV 나노 기술이 10분간 작동되고, 그 이어버드 안쪽에 닿는 부분을 여기에서 살균을 해주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인증도 있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 기술입니다. 다만 이제 전작에서도 그렇고 이번작에서도 그렇고 무선 충전 중에도 좀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안 해줬네요. 그리고 요 LED 외에 또 케이스에서 변한 점이 있다면 바로 내부에 자력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어버드를 이렇게 뽑아서 반대로 넣어도 왠지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닫아보면 이제 안 닫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어버드를 빼서 반대로 넣으려고 그러면은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막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안에 자성이 조금 변했고요. 이렇게 제대로 넣었을 때 자력도 되게 세졌습니다. 아무리 세게 하면 빠지네요. 웬만큼 이렇게 흔들어도 안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충전 케이스를 열었을 때 안쪽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요 무드 라이팅 기술도 전작에도 지원됐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 있고요. 요 이어버드 자체 디자인이 전작보다 좀 더 커져가지고 요 TFN7 모델을 TFN6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보면 자력이 밀어내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억지로 닫으려고 해도 닫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버드 잠깐 보여드렸을 때 눈치채셨나요? 이어버드의 디자인 디테일이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어버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어버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이어버드 각각의 사이가 조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붙으면은 서로 이렇게 밀어냈는데, 이제 이렇게 서로 붙이면 딱 달라붙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이어버드 외부의 줄기 모양의 디자인이 원래는 이렇게 무광 매트한 타입이었는데 이제 약간 파란 빛깔이 도는 유광으로 바뀌었고요. 터치패드가 있는 제일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돌기가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바뀐 점이 4가지가 더 있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이어버드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아까 자력과 상관없이 케이스에 넣고 뚜껑을 닫으려고 했을 때 호환이 안 되는 걸 말씀드렸죠. 그럼 커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변화는 이 이어버드 내부에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마이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마이크가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 내부에 하나, 이렇게 이어버드 하나당 총 3개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어팁의 종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어팁이고요, 이게 바뀐 이어팁이에요. 기존엔 내부에 별도의 패턴이 없었는데 이제 내부에 웨이브폼이라고 불리는 물결 무늬 패턴이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LG에서는 이런 패턴이 귀에 가해지는 압력을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귀에 밀착되게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에 착용했을 때 두 개가 차이가 느껴지세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잠깐 딴 데 보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쪽이 조금 더 단단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췄어요. 이쪽이 웨이브폼이 제공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운드가 출력되는 출력 부위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 그리브 디자인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이쪽이 TFN6고 이쪽이 TFN7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종류도 사실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외부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작게 줄여주는 피드 포워드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내부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좁은 범위의 주파수를 많이 줄여주는 피드백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어요. 이 제품은 외부에 있는 마이크와 내부에 있는 마이크를 동시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 원가는 비싸긴 하지만 피드백이나 피드포워드 방식의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급 모델에 많이 적용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톰프리 라인의 최상급 라인답게 그 기술이 적용된 것은 되게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용을 하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부에서는 진짜 바로 인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을 크게 줄여줬고요. 사람 목소리에 주로 대응하는 500Hz 이상에 있는 그 주파수 대역에서는 크게 소리가 변한다는 걸 감지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테스트한다고 조용한 환경에서 뭐 물을 틀어놓고 테스트를 하거나 옆에서 야 한번 말해봐 이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생각보다 그 효과는 크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버스나 지하철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노이즈 캔슬링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켠 상태에서 버스나 지하철의 방송 소리나 옆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좀 들리기 때문에 이게 안 켜졌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끄면은 아 이렇게 엔진 소리가 시끄러웠구나, 주변에 중저음 소리가 좀 많이 깔려 있었구나 라는 거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제품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중저음, 그 중에서도 특히 저음 위주로만 포커스를 많이 맞췄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시중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는 다른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좋게 얘기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먹먹한 느낌 없이 저음 위주로 깔끔하게 소리를 걸러내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엔진 소리와 같은 중저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선 조금 더 소리를 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튜닝된 제품입니다. 음질을 포함한 소리의 튜닝 방향은 전작인 TFN6나 이번에 TFN7이나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되게 뛰어나게 튜닝을 했고요. 보통 사람의 목소리 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500Hz부터 2000Hz 이 중음대 구간을 메인으로 기준으로 잡고요. 그리고 나머지 악기들이 이렇게 밸런스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대중가요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호불호를 별로 타지 않는 튜닝입니다. 여기 탑재되어 있는 드라이버의 크기는 6mm로 그렇게 대구경은 아니고 전작과 크기는 동일한데, 드라이브 구조와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전작이 저음부가 부족하다는 평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에 저음부를 조금 더 보강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저음 대박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퀄라이저 설정에서 기본 옵션인 이멀시브에서 베이스 부스트로 이렇게 바꾸면 부족한 저음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고요. 여성 보컬이나 피아노, 심벌, 바이올린 이런 중고음의 소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트래블 부스트 기능을 켜면 조금 더 중고음역대를 잘 들을 수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중저음의 소리를 많이 깎아내리기 때문에 저는 이 세팅은 그렇게 추천 못 드리겠고요. 원음을 가장 잘 살려준다는 내추럴 세팅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멀시브 세팅이랑 비교했을 때 공간감이 좀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비트가 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부스트, 그냥 일반적으로 공간감 넓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멀시브 세팅해 놓고 들으시면 별다른 이퀄라이저 세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사용자 설정 1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긴 한데, 이 소리가 변하는 범위가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 사용자 설정에서 원하는 소리를 찾아내는 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이번작 모두 저음에서 조금 튜닝 방식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소리를 귀로 들었을 때 정확하게 그 차이를 인지하는 건 좀 쉽진 않은데요. 그래도 TFN7 모델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주변 소음이 확실히 덜 들어오니까 그만큼 작은 볼륨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귀 건강에도 좋고, 같은 볼륨으로 들어도 음악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많은 곳에서 음질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어느 정도 음질을 느끼려면 볼륨이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통화 녹음의 품질은 전작과 비교해서 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훌륭하지만 여전히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두 개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마이크는 주변 소리를 감지해서 소음을 줄여주고,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는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입과 마이크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가지고 목소리를 담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전작과 차이가 있다면 통화 중에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놓으시면 통화할 때 내가 상대방의 목소리를 주변 소음과 상관없이 잘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이는 좀 있네요. 지금 차가 많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에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차가 지나갔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통화 품질은 쓸만한지, 녹음기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옆에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걸어가면서 통화 품질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길 옆에 차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저도 궁금하네요. 굉장히 통화 품질이 괜찮은 편이네. 자, 지금 버스 출발했고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 좀 해줘. 버스 출발했고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 좀 해줘. 대중교통 안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통화 품질을 포함해가지고 이 무선 이어폰이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턴시거든요. 지연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에 뜨는 화면하고 소리하고 싱크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만 들리니까 이 싱크가 안 맞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요. 영상을 볼 때는 유튜브 앱이나 브라우저 앱에서 이 지연 속도에 맞춰가지고 영상을 늦게 뿌려주기 때문에 영상을 보실 때도 대부분 이 지연 속도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다만 이제 그 차이는 게임을 할 때 느끼죠. 그래서 몇몇 이어폰들에서는 이런 게임을 할 때 지연 속도를 줄여주는 거를 게임 모드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그 LG 톰프리 TFN7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 모드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서도 지연 속도가 좀 많이 느려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TFN7은 전작보다는 지연 속도가 많이 빨라진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빨라졌냐면 눈에 띄게 아니 귀에 띄게 어느 정도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이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하고 와닿지 않으니까 배틀그라운드에서 제가 총을 쐈을 때 소리가 얼마나 늦게 반응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테스트 방식은요, 제가 여기 있는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발사되는 소리하고 간격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화면을 쳤을 때 화면을 치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하고 발사 소리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먼저 스피커예요. 스피커도 바로 반응할 것 같지만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제 톰프리를 연결해 볼게요. 톰프리의 스피커를 이쪽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요. 이게 TFN7이고요. 이건 TFN6예요. 이걸 보기 좋게 파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이 튀는 부분은 손가락으로 터치한 부분이고요. 뒤에 여기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총소리가 들리는 부분이에요. 스피커는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데서 총소리가 났다면 TFN7은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총소리가 났고 TFN6는 이만큼 떨어져서 총소리가 났어요. 가장 반응 속도가 느린 게 TFN6였고 그 다음이 7, 그 다음이 스피커죠. 이걸 하나씩 들어보면 이제 차이를 좀 아시겠죠? 확실히 조금 빨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간이 테스트고 스마트폰의 성능이나 게임 최적화에 따라서 영향도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빨라졌다는 걸 참고만 하시지 절대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어쨌든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터리 소모가 조금 빨라지더라도 게임 모드가 별도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얘기가 나온 김에 배터리 얘기도 해야겠네요. 이 TFN6와 7 모두 배터리 용량이 이어버드에서 55mAh, 충전 케이스에서 390mAh로 동일하지만 사용 시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작인 이어버드 자체 음악 재생 시간이 최대 6시간이었다면 이번엔 최대 7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고요. 물론 예상하셨겠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조금 줄어듭니다. 5시간이 돼요. 그리고 케이스 자체에서 이어버드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어버드 배터리가 없으면 양쪽을 끼고 있다가 한쪽만 넣어가지고 충전시켜도 되고요. 그리고 5분만 충전해도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고속 이어버드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은 꽤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여기서 꽤 재밌는 점은요, 전작에는 이렇게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는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어버드뿐만 아니라 케이스 배터리 상태까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되게 좋네요. 단 이제 이어버드 개별적으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기능들은 전작과 거의 동일해요. 요 케이스 말고 요 이어버드 한정으로 IPX4의 방수 기능이 적용되었고 앱에서 이렇게 터치패드도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되게 반가운 점은 보통 한 번 터치하는 것 때문에 잘못 동작된 경우가 많은데 한 번 터치는 동작이 아예 안 되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나머지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편리해요. 뭐 볼륨이나 곡 변경뿐만 아니라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한 음성 명령도 가능하고요. 재생 정지도 되고 전화 받기나 통화 종료, 주변 소리 듣기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따로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나서 느낀 점이요,
전작인 TFN6랑 비교하면은 TFN7은요 내부에 마이크가 추가돼서 하이브리드 방식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팁도 업그레이드되고 터치패드 부위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충전 케이스의 LED도 바뀌고 케이스 배터리도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지원 속도도 줄어들고 음악 감상 시에 배터리 지속 시간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작인 TFN6랑 비교하게 되면 이게 상위 모델임을 알 수가 있는데 가격은 출고가 기준으로 2만원밖에 안 올랐네요. 뭐 2만원이 누구 집 이름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변화치고는 2만원이면 적게 오른 거예요. 다만 이제 TFN6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전 예약 혜택이 좀 많이 컸었는데 이 TFN7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인 혜택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면서 11월 1일까지 뭐 지마켓이나 옥션을 통해서 뭐 카카오 프렌즈 액세서리 케이스나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치킨 교환권, 할인 쿠폰 2만원 등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는데 이 정도 혜택이면 TFN6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7 좀 더 기다려 볼 걸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 정도 혜택인 것 같아요. 뭐 제품 구매 링크는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치면 나오는데 제가 따로 본문 내에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상에서 제가 최대한 많은 걸 담아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